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쭉쭉 우리가 나오고 있는데 심상치가 않아요. 일단 두 가지 여론조사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전국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요거를 하나 봐야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TK 지역에서 지금 이제 그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TK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TK에 계시는 분들, 저 같은 경우도 저희 그 친가 외가 같은 경우는 그 구미의 그 외관이라고 하는 곳, 외관과 그 칠곡 이쪽에 저희는 뭐 친가 외가가 다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저 또한 마찬가지로 TK 쪽인데, TK에서도 어떻게 된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했다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급락했는지를 보니까 무려 한 TK 지역에서는 24%가 폭락했다라고 하는데, TK에서는 24%대가 된 거죠. 10%가 폭락을 해가지고. 참 그래가지고 이게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하나둘씩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전국적인 지지율을 보면은 한국갤럽에서 이제 그 지지난주에 한번 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지난주에 조사가 나왔을 때 한국갤럽 조사로서는 최초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3%가 나왔었죠. 물론 이제 그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줬던 모습 여전히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원래 이제 되게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은 이번에 그 저기 뭡니까 그 뉴진스 그거 만들었던 그 누구예요? 미니진인가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미니진이 같은 경우도 약간 좀 이제 그 피해자라고 하는 그 약간 불쌍하다 안타깝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딱 만들어지게 되면서 여론이 그냥 확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제가 보는 그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 여론의 특징이긴 한데, 막 그냥 공격할 때는 니 죽고 나 죽자라는 식으로 그냥 막 득달같이 달려들다가 갑자기 어느 시점이 딱 되면은 그래도 좀 안타깝다, 그래도 좀 불쌍하다, 이렇게 돼가지고 약간 동정 여론 같은 게 형성되는 게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제가 보는 특징이거든요.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뭐 첫 주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결과가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도 동정 여론 같은 게 만들어져가지고 충분히 이제 반등할 수가 있었을 법한데, 놀랍게도 한국갤럽에 따르면 23%가 나왔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총선 끝나고 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결과에 대해서 공감을 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대국민 사과를 했어야 됩니다. 총선 결과에 대해 가지고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 뭐 당연한 모습 아니겠어요. 그거는 뭐 누구 어떤 대통령이 됐든지 간에 총선 결과가 마음에 안 들었다, 우리한테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다라고 한다면 보여주기 식으로도 어떻게 합니까? 국민 여러분들한테 더 낮은 자세로 뭐 가겠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가겠습니다, 죄송하고 뭐 사죄드립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가 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의 메시지가 안 나왔었습니다. 심지어 그게 국무회의를 하면서 약간 좀 발표를 하듯이 이런 또 모습으로 또 가다 보니까 그 모습이 드러나고 난 뒤에도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쯤 돼가지고 부랴부랴 대통령실에서 마사지 하지 않았습니까? 비공개 어떤 그 공개가 안 됐던 그 자리에서는 대통령께서 국민들한테 사죄하다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또 마사지를 했잖아요. 그게 왜 대통령실을 통해 가지고 얘기가 나와야 되냐고요. 왜 비공개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냐고요.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여론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부랴부랴 이제 또 이재명을 만나겠다라고 전화까지 거셔가지고 이재명과의 이제 그 또 영수회담이 이따가 또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수회담을 둘러싸고도 그렇게 이제 뭔가 민주당과 영수회담을 한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해도 어떻게 된 것인지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2주 전에 같은 경우는 23%였는데 바로 또 지난주에 나온 거를 보니까 24%로 1%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3%, 24%라고 하는 것은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 한 3주 가까이 되는 모습에 대해 가지고 여전히 국민들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 다수가 실망하고 있다라는 방증이라는 것이죠. 그 원인이 무엇일까?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대통령의 지지율 같은 경우는 20%대가 계속해가지고 유지가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지지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것인지 33%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29%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이 지지율 지금 격차 같은 경우는 총선 전이나 총선 후나 거의 지금 엇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조국혁신당이랑 나눠 갖고 있으니까, 물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건 총선 때도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사실상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랑 국민의힘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분리해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중요한 포인트인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0% 지금 초반밖에 안 나오니까 국민의힘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33%라는 얘기는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보수 우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35%. 어떤 논란이 터지는지 간에 경고히 보수 우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5%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지금 이제 그 총선 끝날 때까지 계속해가지고 지지율이 35% 정도가 유지가 됐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스스로를 어떤 논란이 터지든지 간에 보수 우파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이 35%쯤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10%가 넘는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실망했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께서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스스로를 어떤 논란이 터지더라도 집권 초반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수다, 내가 보수가 아니다라고, 내가 보수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서 10%가 넘는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등을 돌렸을까? 그거를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런데 그 원인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을 제거하려고 한다. 이게 말고는 사실은 없거든요. 뭐가 다른 게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과 다시 원팀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니 이재명한테도 전화를 걸어가지고 영수회담을 하자라고 하시는데 한동훈 위원장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우리가 원팀으로 가자. 내가 뭐 개인적인 그런 게 있었지만 어쨌거나 총선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얘기했던 부분들을 내가 잘 고려해가지고 의대 정원 문제 같은 경우도 한동훈 위원장이 2,000명을 고집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대국민 담화를 보고 2번이나 대통령실에 내가 사퇴하겠다고 얘기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적인 심판을 받았으면은 그래, 자존심이 내가 좀 상하지만 개인적인 감정은 내가 제쳐놓고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전략으로 세웠던 거를 과감하게 받아들이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중도 측까지 흡수를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5%는 나올 수 있다니까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33%인데 똑같은 지금 그 여론조사에서 안 그렇겠습니까? 같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3%가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23%가 나오겠냐고요.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한국갤럽뿐만 아니라 리얼미터를 보게 되면 더 지금 처참한 결과가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월 첫째 주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총선 직전이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37%였습니다. 총선 직전만 해도 37%였어요. 그런데 총선이 끝난 이후부터 3주 연속 계속해가지고 하락해가지고 리얼미터에서는 30%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리얼미터 조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집권 이후로 지금 최저를 또 찍은 거거든요. 총선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37%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왜 도대체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3주 연속으로 내리막길을 가가지고 30%가 됐겠습니까? 리얼미터 조사로는. 한동훈 위원장을 제거하려고 했다.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을 바꾸려고 했던 그 어떤 패러다임과 그 시대 정신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다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누구조차도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보수우파 국민들조차도 등을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래서는 안 된다. 바뀌어야 된다. 민주당이나 개준숙이나 갈비신당 이런 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금 대통령을 흔들거나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충언을 가지고 충심을 가지고 대통령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가지고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 왜 흔드냐? 흔들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지지율이 20%대가 나오는데 20%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면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 최순실의 국정논란이 터졌을 그 직후가 29%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 이후부터 국정농단 사태가 계속해가지고 지속돼가지고 5%까지 떨어졌던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집권하고 난 이후로 한국갤럽 조사에서 20%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견고하게 그러니까 숱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흔들려고 그 난리를 쳤던 모든 논란들 가운데서도 보수 지지층 35%에서 37% 이 국민들은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민주당이 어떤 개짓거리를 한다라고 해도 어떤 식으로 선동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흔들려고 해도 우리가 한 번에도 흔들렸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로 단 한 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변해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까?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윤석열 대통령 응원했잖아요. 그게 여론조사에서도 항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5%에서 37%가 유지가 됐던 겁니다.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으니까 30% 이하로. 그런데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왜 20%대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겠냐고요. 리얼미터 조사 또한 마찬가지로 왜 최저치가 지금 되고 있겠냐고요. 이거에 대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진짜 대통령께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무슨 뭐 좌파라 가지고 그 이상한 지금 뭐 쓰레기 같은 거는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좌파라 가지고 우리가 강남 좌파라 가지고 그래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 인간들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것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대통령께서 바뀌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게 바뀌지 않고서는 아니 지지율이 20%대가 나오는 상태에서 어떻게 도대체 우리가 재보궐선거를 치르고 지방선거를 치르고 대선을 치릅니까?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를 고려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보수 우파 국민들조차도 왜 윤석열 대통령한테 등을 돌리고 있는지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TK 지역에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TK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35%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나 갑자기 폭락을 해가지고 25%가 나왔거든요. 어떤 사람들 같은 거는 이거에 대해 가지고 TK 민심이 싸늘하게 식어갔던 것이 뭐 국민의힘 내에서 불고 있는 영남 책임론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도 이제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TK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애당초 국민의힘에서 영남 책임론이라고 하는 목소리 자체가 그렇게 부각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제가 지금 과소평가하는 겁니까? 아니 애당초 지금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뭔가 자성의 목소리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알아가지고 지들이 짓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그 내용들을 짓밟고 있어가지고 TK분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금 이게 여론조사가 했던 게 23일부터 25일입니다. 23일부터 25일 그 전주라고 한다면 16일부터 18일이거든요.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즉각적으로 나왔던 얘기가 무슨 뭐 영남 중심으로 우리가 가서는 안 되고 수도권 중심으로 간다는 얘기는 벌써 나왔었는데 그것도 막 한두 사람만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것도 막 다 알아가지고 짓밟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들. 총선이 끝난 직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5% TK분들이 35%를 보냈는데 왜 도대체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23일부터 25일에서는 10%나 급락을 해가지고 25%가 됐을까요? 물어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 영남에 계시는 분들, TK에 계시는 분들 똑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고.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무슨 뭐 영남 중심으로 가서는 안 돼. 그게 지금 포인트가 아니고요. 왜 그게 포인트가 아니냐? 아니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변화가 없어요. 리얼미터 같은 경우도 35.8%에서 1%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아까 전에 한국갤럽에서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33%고 민주당은 29%예요. 영남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자성의 목소리 그것 때문에 반발하고 있는 그 정도로 수준 떨어지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영남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10%나 떨어졌던 이유는 무슨 뭐 국민의힘의 자성의 목소리 그런 게 아니고 대통령이 진짜 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무슨 뭐 다른 논란으로 다른 어떤 얘기로 그렇게 물타기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정말 대통령께서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영남 지역에서조차도 그렇게 집권 초반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비판을 안 해왔던 35%의 견고한 분들이 대통령을 왜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고서는 국민의힘은 답이 없습니다.